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참 시장이 장 자체의 방향은 괜찮아요. 시장은 방향 자체는 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좀 당분간은 더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주식이 그래요. 시장이 별로 강하지 않아도 내 주식들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좋은 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약간 어떤 양상이냐면, 시장 지수 흐름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더 올라갈 수 있겠거니 자신있게 우상방을 좀 더 봐도 되는데, 그런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뭔가 내 돈은 잘 안 벌리고 있는 상황, 혹은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뭔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의 기본적인 개념이 박스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시장 전반의 흐름들,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인드를 좀 가지고 주식을 버티셔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에 뭐 당일 복귀처럼 한번 봅시다. 3포인트 올랐고요. 3.26포인트 올랐고, 코스닥이 1.3포인트 올랐어요. 오늘 하루 그냥 시장 그냥 오늘 당일로 보시면은, 그냥 우리가 이걸 빨래 논다, 뭐 껌 붙여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말로 하루 종일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좀 아침에 뭐 주식시장은 항상 별거 아니라도 막 호들갑 떨지 않습니까? 아침에 막 하다가 또 좀 올라가나 했다가 좀 내려가나 했다가 막판에 지나고 보니까 오늘 별거 없었네. 개점 휴업이네.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개점 휴업인 건 미국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거래가 되는데도 오늘 미증시가 휴장이죠. 미증시 휴장이고, 내일은 또 미국이 단축 반장이니까 거의 연휴에 가까운 구간이고, 그 연휴를 앞두고 엔비디아가 좀 떨어졌고, 미국 시장은 올랐고, 테슬라가 좀 떨어졌고, 그러니 2차 전지고 반도체고 다 힘 별로 못 쓰는 상황이 됐던 거고, 장세가 뭔가 껍데기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알맹이가 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시고, 말 그대로 그냥 딱 고구마 같은 시장입니다. 딱 못 막히는 시장. 뭔가 먹긴 먹는데 좀 더 시원하게 뭔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요, 이런 구간도 잘 견디셔야 돼요. 이럴 때는 이제 제일 첫 번째 고민은 이 시장이 하락을 준비하는 과정이냐, 하락을 준비하는 이 반등의 어떤 체감이 잘 나오지 않는 반등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제일 첫 번째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최소한 연초 2024년도 연초 정도까지는 시장이 밑으로 팍 꺾일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밑으로 팍 꺾일 상황은 아니에요.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 데이터들이 만약에 꺾이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 데이터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꺾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됐고,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 근데 어제 또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랐어요. 사실 이게 되게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유지가 되는데 실물 데이터들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 되잖아요. 아직 근데 그런 정도 확인되려면 최소한 한 2개월여 정도의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제 데이터들을 봐야 되니까, 11월 데이터 12월에 나오고 12월 데이터 1월 초에 나오잖아요. 큰 굵직한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일단 연말까지는 지금 분위기에서 판이 확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증시 전반이. 그러면 지금은 조정 끝내고 위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시장만이 아니라 미증시로 보면 지금 종목하고 시장하고 조금 달라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근데 시장도 그래도 봐야 돼요.
왜냐면 종목들이 이러고 있다가 시장 깨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종목들 못 올라왔어도 리스크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 지수가 아니라 미국 지수인데, 미국이 글로벌 시장의 중심이고, 우리는 그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딱 전형적으로 이렇게 조정 딱 예쁘게 잘 받고, 아주 조정 예쁘게 잘 받고, 이렇게 추세 유지하면서 다시 고점을 경신하는 구조예요. 이건 쉬어도 더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위쪽으로 좀 더 열려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당장 이렇게 밑으로 팍 내려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없지만 내일 이제 금요일 절반 반장이 열리는데 그때도 뭐 미국 시장은 뭐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이건 좀 디테일한 관점이긴 한데요. 이건 그냥 저의 그 직관이에요. 제 직관이고 저의 경험인데, 요런 패턴에서 팍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한 2% 마이너스 2%대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하면 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완만하게 각도 바꿔서 다시 갑니다. 통상 이렇습니다. 이런 스타일 자체가. 제가 이런 궤적을 주식 시장에서 허다하게 봤는데, 시장 지수는 특히 미국 시장,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기다리는 조정 줄 때 세게 팍 주면은 그 기다리던 조정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 사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갑니다. 살 기회 안 주고. 저는 이런 케이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도 여기서 만약에 이 조정, 기다리는 조정 없잖아요. 저는 근데 아시죠? 여기서 좀 상방 바로 간다. 이거 반등 아니고 이게 조정 끝난 거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갭 상승 나왔을 때도 그랬죠. 이 갭 난 안 메꾼다고 본다. 바로 올라간다. 이 갭은 나중에 메꿀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설령 여기까지 갭 침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다이렉트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 시간 생각하면 뭐 연초에 미국 시장이 막 밑으로 하락 전환해서 갑자기 장이 막 살벌해지고 그럴 가능성은 전 낮게 봐요. 그러면 일단 뭐 시황 지수는 괜찮은 거예요. 지수 시황 움직임은 괜찮은 거고, 그러면 지수 움직임은 요건 뭐 조정시 매수가 되니까 무서울 게 없죠. 그죠? 우리 시장이 좀 과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갭 만들어 놨고, 이 대주주란다. 이 공매도 금지를, 너 이거 금지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부터 제도 개선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했었으면 좀 더 우리 시장이 좀 순탄했을 것 같은데, 너무 과격하게 갑자기 중단을 시키고 막 정책 불확실성 이러면서 눌러놨다가 지금 요거 이제 코스피는 이제 요 기간 조정이 소화된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급등에 대한 기간이 소화가 좀 됐어요. 근데 코스닥은 이제 저 소화가 좀 그나마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덜 된 거죠. 왜냐면 2차전지 주들이 워낙 많아서 공매도의 주 타겟인 2차전지가 코스닥 1, 2위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얼추 다 된 것 같아. 얼추 여기 소화는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의 부진함이 조금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11월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연말 매물이 12월에 나올 것 같죠? 이 연말 매물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12월에 나올 것 같지만 11월에 제일 많이 나와요. 11월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12월 안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납기일 이전에 그 결제 배당락 전일까지는 주식을 팔아놔야지, 10억 밑으로 맞춰놔야지 대주주 요건에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주주명부 폐쇄도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12월까지 가겠어요? 미리 좀 조치를 해놓지. 그래서 사실 연말 매물 12월 달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시장을 쭉 과거에 이제 추이를 보면 11월이 안 좋았던 때가 많아요. 여기 지금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쭉 빠졌다가 12월에는 오히려 상승했죠. 그죠? 12월, 여기도 12월은 괜찮았죠. 의외로 여러분, 연말이 11월, 여기 11월 달까지 올랐죠. 저는 이렇게 1월 달까지 한번 갈 수도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실제로
12월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연말 코스닥이 나쁘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11월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12월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 연말 매물 수급 부담은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뭔가 얘기가 쑥 들어가 있긴 했는데 대주주 과세 완화, 이거는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다 요구하는 거예요. 뭐 부자 감세니, 이게 이제 주식시장을, 주식판을 떠나면 국가 재정적인 관점에서 따지자면은 부자 감세니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텐데, 근데 주식시장 안에서는 대주주 과세 완화를 다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10억, 50억, 한 종목당 10억, 50억이면 일단 큰 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 한 7,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좌 수가 거기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극소수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매물들이 주식시장의 연말 수급을 항상 악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거 너무 타이트하다. 10억이 기준인 건. 그래서 좀 풀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금투세로 이어지면서 금투세 폐지까지도 얘기가 나갈 수 있으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10억 맞춰놨는데 만약에 30억, 50억 풀어주면은 당장 연말에라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연말 수급이나 이런 거 확 풀어주겠죠. 그런 게 나오면 좀 코스닥이 좀 더 탄력적으로 빠르게 튀어 올라갈 거고, 여튼 코스닥 시장은 지금 이 대주주란다. 공매도 금지시키고 반짝 올라서 지금 여기 하단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게 장대 양봉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피는 여기 갔고, 코스피는 여기까지 왔고, 코스닥은 지금 요만큼 덜 올라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 왜냐면 이건 기간으로 지금 이제 횟수로 3주째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화를. 그리고 공매도들도 보니까 갑자기 지네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떨어진 거죠.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했는데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시켜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시장 조성자 매도를 뭐 비난이 일든 말든 쏟아부었고, 그리고 프로그램들 가지고도 막 물량을 쏟아부어서 찍어 눌러 놓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랑 공매도 3개월 단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손익분기점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공매도는 그러니까 숏 포지션은 수익률은 100%가 한계예요. 그런데 손실은 뭐 그냥 무한대로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레버리지를 쓰는 방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기 때문에 손실 전환됐을 때는 스퀴즈 압박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물론 105% 담보 비율이면 여유롭긴 해요. 당장에 반대 매매가 나가진 않는데, 어쨌거나 숏을 쳤는데 손실이 나면은 타이트한 물량들은 일단 커트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방지하려고 주가를 눌러놨던 기간이나 이런 건 지나간 것 같고, 최근에 보면 밑에서는 공매도 청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온 상태에서는 공매도 청산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청산되면서 조금씩 반등한다라고 보면, 좀 답답하셔도 지금은 일단 주식 들고 계시는 거고, 뭐 현금화 이런 상황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느리고 답답해도 주식을 보유하고 가는 시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이제 반도체주가 지금 제가 우리 시장의 큰 두 축, 물론 주식이 반도체하고 2차전지만 있는 건 아닌데 다른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어요. 뭐 바이오에서 일부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조선기자재도 밑에서 반등하고 있고, 뭐 최근에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빠져 있는 플랫폼 인터넷주들도, 게임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런 틈새 종목들은 있는데, 큰 축은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2023년도 연말인데 2024년도도 포트폴리오의 주축은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 산업이고 과거와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이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기대되는 게 반도체고, 2차전지는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에요. 글로벌 2차전지 전기차 침투율이 12%밖에 안 돼요, 아직.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전기차의 보급률이 지금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다. 이건 이제 자동차 가격의 문제도 있고 전기료의 문제도 있고, 그죠? 미국, 유럽 같은 경우 전기료가 우리보다 비싸서 여러모로 그런 가격적 저항,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율성이 좀 지금은 낮은 국면에서 얼리 어댑터들이 즉 크게 가격에 구애받지 않는 얼리 어댑터들의 1차적인 구매가 마무리되고 보급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전기차가 경제적 메리트가 생겨야 한다라는 이런 허들이 생겨서 이게 이제 침투율이 뭐 20, 30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그렇더라도 2차 전지가 기본적으로 연 성장률이 한 평균 30% 정도의 시장 성장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 지금 3분기부터 내년 한 1, 2분기 정도까지 약간의 성장통이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캐펙스 성장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매출액 성장이라든지 이익 성장이 한 연 20, 30% 이상 나오는 산업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 기술적이라 하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성장통 조정인 거죠. 이건 꺾이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은 사이클이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이클 산업이 한 3, 4년 상승 사이클 타고 그게 끝났다 그러면 그 주식은 반토막이 났어도 팔아야 돼요. 다시 못 올라가요.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얘네들은 신성장이잖아요. 사이클 주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성장 산업이 침투율 12%밖에 안 됐으면 아직까지 룸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 아니에요. 산업 자체가. 산업이 피크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면서 2차 전지 산업을 계속 보셔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대표 산업이고 경기 순환 업종이잖아요. 근데 이 경기 순환 업종이 지금 AI라는 그리고 전장이라는 4차 산업의 혁명기를 맞으면서 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예요. 아무리 지금 GPU를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스토리는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인 HBM이 지금 메인 이슈 아젠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런 파운더리가 아니고 여전히 메모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 결국은 경기 사이클도 우상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 부양 스탠스 나가면 반도체 기본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HBM이나 이런 AI 들어가니까 이건 쌍두마차인 거죠. 제가 계속해서 2차 전지 반도체 쌍두마차다. 지금 조정받은 2차 전지, 엔비디아가 조정받으면서 반도체가 좀 떨어져도 결국은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뭐 가격 전략이라든지 기간 전략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달고 가는 거죠. 메인은 이쪽으로 뿌려가는 거고. 저는 지금도 확고하게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업종 섹터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2.4% 조정이 나왔고, 거래가 위에서 좀 터졌고, 장중 4.5%까지 조정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거죠.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엔비디아 믿고 왔는데, 고점인가? 약간 이런 거 고민이 되는 거죠. 엔비디아 다 온 건가? 근데 이거 기술 조정이에요. 네, 기술 수급적 조정인 거죠. 그리고 4분기 실적, 3분기 서프라이즈 나왔지만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거라는 예고를 한 자체가 중국 수출 규제, 중국 수출 규제, 이 영향이다. 이거 우리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요. 박스 좀 태우겠지. 매물 소화 좀 하겠죠. 그럼 뭐 우리나라 반도체도 뭐 그런 정도 움직임이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내년도 이후까지 크게 보시거나 이런 결정인데 거기 맞춰서 밸런스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건 반도체도 지금 당장 막 좋아지진 않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미반도체 지금 여러분들 숫자로 찍으면은 말도 안 되게 비싼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스토리가 뭐예요? 전망이잖아요. HBM 본딩 장비가 앞으로 전망이 밝다. 그래서 주가가 멀티플이 지금 엄청나게 높게 주고 있어요. 2차 전지 뭐 상황 다릅니까? 2차 전지는 전망이 좋아서, 그죠? 2027년도 뭐 이런 걸 땡겨와서 비싸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 다르냐고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올라갔다가 쑥 내려와 있어요. 지금 얘네들 당장 실적 안 좋은 거 알고 있죠. 2차 전지 당장 실적 안 좋죠.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어. 그럼 얘는 뭐 실적 좋아요? 얘는 지금 실적 안 좋아. 근데 얘는 지금 위에 있죠. 이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수급이 기관 외국인들이 잡아주고 있는 수급이고, 2차 전지는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 때리면서 개인이 붙잡고 있는 수급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황은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얘는 주가가 고공권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얘가 추세 깨지고 떨어지면 이것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 실적으로는 막아주지 않으니까 당장은. 2차 전지는 어때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저는 더 무너진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지금 안정적이고 반도체가 약간 불안정한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원사이드하게 단기적으로는 한 3개월 흐름으로는 반도체 월등히 좋았는데 2차 전지가 계속 부진했고, 근데 지금 상황은 거기서 약간 밸런스 조절을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하실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런 균형을 맞추시면서 2차 전지 반도체의 양축을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장이 만약에 되게 이상하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뭐 한 내년도 어딘가에서는 금리 인하를 위한 약간의 경기 충격이 한번 있지 않겠느냐, 상반기에. 나오면 이제 다 같이 한번 팔았다가 좀 현금 좀 만들었다가 시장 조정 좀 버텼다가 저가 매수하고, 이런 정도 컨트롤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장세를 단기로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해서 너무 그 답답한 단기 움직임을 마구 돌파해 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 특히 지금 어떠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제가 오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사고 싶다 싶을 정도로, 단타하고 싶다 싶을 정도로 아침에 그만 내려오고 있었다. 이거 안 깨지는데. 이게 얘네가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래 보이는데 어제 그제 이틀 동안 1조 5천억, 이틀 동안 1조 5천억, 오늘 거의 8천억 거래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6조 원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6조 원대 올라와 있는데 얘가 시총이 6조라고요. 근데 에코프로 BM 시총이 얼마인지 알죠? 24조 정도 될 거예요. 23조 몇천억이에요. 근데 이거 오늘 8천억, 어제 1조 5천억 거래됐는데, 얘는 거래 오늘 얼마 됐는지 아세요? 어제 뭐 1,500억 됐고 오늘 900억 됐던가? 오늘 900억 거래됐던가? 이래요. 10배 차이 나죠. 이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게 다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거기 지금 거래 대금과 개별적인 약간 뭐랄까 뭐 활동성 자금이랄까 세력이랄까 이게 다 그쪽으로 몰려서 약간 뭐랄까 이쪽에서 폭발이 팍 일어나면 반대쪽에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에코머티리얼즈랑 두산 로보틱스 같은데 약간의 연말 개인 세력들의 플레이가 집중되면서 거기에 팡 터지니까 다른 종목군들이 약간 수급 공백이 생겨버렸어.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지금 고객 예탁금 뭐 딱히 늘거나 이런 상황 아니죠. 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장세 자체가 답답하고.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느냐? 계속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시장도 위쪽으로 좀 가는 흐름이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시가총액을 뭐 7조 원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저는 산술적으로 보면 에코프로 BM은 다시 30조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예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한쪽으로 쏠려서 나머지 쪽이 조금 답답하긴 해도, 그래도 어느 한쪽에서 지금 수익률 추구가 되고 있고, 그 수익률 추구가 되는 산업은 결국은 로봇, 뭐 2차 전지 이런 성장 산업에서 돈이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얘네들을 어느 정도 한계선까지 가면은 또 다른 쪽에 순환이 또 들어갈 거라고요. 그게 이제 연말 장세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관건은 저는 계속 대주주 과세 완화가 하나의 큰 변수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장세 자체는 방향은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에 떨면서 매도를 고민할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좀 답답은 하시더라도 여유를 두고 좀 기다리면 추가 우상방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주간으로 보면 지금은 그게 딱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들 좀 유의하셔서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답답할 때도 있고 뭔가 막 마음이 되게 급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좀 답답할 때 시장 올라가는데 나만 뭔가 힘든 것 같고 종목들이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막 회전율이 높아지고 우왕좌왕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과 산업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주가가 떨어져 있더라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산업이 지금보다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확고하고 지금 좀 성장하고 있는 성장통이라면은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잖아요. 주식 투자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점들 감안해서 오히려 요구가는 좀 잘 이겨내시고 뭐 차후에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서 주식을 좀 팔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뭐 그런 시그널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는 거기에 맞춰서 의견 드릴 테니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김동현입니다.